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정원 활동이 주는 정신 건강 회복의 과학적 효과입니다. 이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힐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원 활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떻게 치유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네 분의 패널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씩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이용 편익 중심을 지향하며 이 정원도시 서울이 되는데 큰 힘을 쓰시는 우리 서울식물원의 박미성 원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식물원장 박미성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식물원을 개장하고 주제 정원을 야간 개장을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근데 야간 개장 접수하자마자 금방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엄청 높더라고요. 어쨌든 모쪼록 시간 내서 친지분, 가족분들 그리고 연인들 같이 오셨을 텐데 정원 둘러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장님의 목소리가 이 식물원 정원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전해 주셨고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로는 많은 호응이 나올 것 같네요. 요즘 아주 핫하신 분이고 자연과 우주에 대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오늘은 또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유튜버 궤도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집에 있는 옷 중에 눈에 보이는 제일 두꺼운 옷 입고 왔습니다. 네, 너무 추워갖고 좀 과하지 않나 했는데 더 따뜻한 거 입고 왔어야 된다. 추우시죠? 괜찮아요? 뭐 담요 같은 것도 주신다고 하니까 네, 좀 너무 추우시면 담요 같은 거 좀 덮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이것이 야간 행사입니다. 네, 오히려 좋습니다. 졸리면 추위와 싸워서 졸음을 쫓을 수 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또 재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 박원순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수목원에서 특별 전시를 비롯한 전시원 전체적인 그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박원순이라고 하고요. 나는 가드너입니다라는 뭐 부끄럽지만 책 저자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쥐라기 가든이라고 그 공룡을 주제로 한 식물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 이런 전시를 오픈하고 지금 막 이 궤도 씨와 이 원장님 만나고 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 박원순 실장님께서 인사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또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한 분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네 분의 패널 중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우리 정신과 전문의 조성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전문이고요. 유튜브 채널 쿠크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섭외가 된 것 같은데요. 제 전공이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이고 제가 관심 갖는 게 인간의 발달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원 활동이 얼마나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시간 갖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크다스 여러분들 또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이 정원 활동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우리 궤도님께서
정원 활동과 치유 효과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우리 궤도님의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궤도입니다. PPT가 없습니다. 네, 너무 당황했고요. 네, PPT가 없지만 약간 이야기를 듣듯이,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야기 할머니 같이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요. 네, 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정원이 완전히 과학이죠 또. 네, 이렇게 칙칙한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좀 정원 속에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어떤 색을 볼 때 좀 편안함을 느낄까요? 어떤 색이 보이죠 주변에? 네, 녹색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넘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서울식물원처럼 녹색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색채 심리학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리학적으로도 녹색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서울식물원에서 이런 환경과 함께 녹색의 정원 활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죠? 서울식물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넘어가, 종이 얇아가지고. 사실 도시에 살면은 그 식물이나 숲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러 떠나는 곳이 보통 이제 산이나 바다로 떠납니다. 예,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걸 보러 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도시에서 이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뭐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업무 문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떠나는 곳은 어딘가 산이나 바다로 떠나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삼시세끼, 네, 최근에 저의 절친한 친구 임영웅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률 14% 나왔고요. 고맙습니다, 임영웅님. 네,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뭐 촌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자연을 지켜보고 자연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산이나 바다로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물원에 오거나, 도심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식물이니까, 네, 식물원에 오거나 뭐 가드닝, 정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정원 활동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요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유명한 스티븐 케플런과 레이첼 케플런이라는 이 케플런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안한 게 주의회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회복 이론. 이게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인간의 창의성, 집중력, 네, 이런 자원들은 제한된 자원이라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 집중력, 창의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휴식을 취합니까? 자요. 네, 집에서 자거나 집에서 순살치킨 시켜 먹는 겁니다. 네, 순살치킨 먹으면서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주의력이나 집중력, 창의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주의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 제한된 자원, 써버린 자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의 회복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소, 핵심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을 일단 벗어나야 되고, 또 나를 이끄는 요소를 찾으면서 주변을 확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성향과 조화시키는 단계들, 이러한 주변 환경들을 나의 성향과 조화시키는 단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나의 이런 집중력과 창의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 환경적인 요소 중에, 외부 환경 요소 중에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탐험하게 만들고 자연 환경에 몰입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가드닝, 정원 활동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케플런 부부의 주의 회복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케플런 부부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관련 연구가 이제 세계 각지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때 주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최초의 연구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정립을 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의 환경심리학자 로저 울리히가 저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장수가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 글씨가 조금씩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로저 울리히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46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이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합니다. 일단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이 끝난 이후에 한 그룹은 창문이 있는 병실입니다. 이 병실은 자연 경관을 볼 수 있고요. 다른 그룹은 그냥 벽만 보이는 방에 배치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눴는데 이 두 그룹의 건강 지표를 조사하면서 연구를 10년간 진행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자연 경관을 본 환자들이 회복 기간이 짧았고 진통제 사용량도 적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간호사한테 좀 불편하다 컴플레인하는 빈도도 줄었던 거죠. 예, 이걸 본 이제 율리히가 환자들의 뇌를 연구해봤더니 엔돌핀 분비되면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통증, 불안,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됐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힘입니다. 이후 로저 율리히의 연구가 유명해지면서 공간이 환자의 치유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과학적 사실이 알려진 거고요. 우리 주변의 병원, 요양원 시설 같은 이런 곳들도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일종의 그래서 신경 건축학이라는 분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도 환자,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어떤 신경적인 접근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정원이 우리에게 주는 신경과학적인 효과들을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줄어들었다. 또 하나는 휴식과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주로 하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식물을 가꾸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이런 정원 활동을 하게 되면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살짝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걸 알아둔다 나중에 써먹기가 좋다. 네, BDNF 처음 들어보시죠? 네,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네, BDNF. 이것이 뭐냐?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겁니다. BDNF. 그래서 이 BDNF라는 게 뇌 신경 세포를 일종의 지원하는 인자인데요. 정원 활동을 하면 이 BDNF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학습 능력,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이 결국 우리의 휴식이나 소화 상태를 돕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네, 부교감 신경계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교감 신경계의 반대입니다. 교감 신경계 뭔지 아세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전투태세에 임했다.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교감신경계입니다. 그럼 부교감신경계는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몸을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 걸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결국 편안한 상태로 우리의 몸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돕는 것 자체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주고요. 몸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안정화되고 몸이 이완되고 몸이 일종의 재생 모드로 들어가니까 어떤 생리적인 균형이 회복되는 모드가 되는 거죠. 네, 이걸 뭐가 도와준다? 정원 활동. 아시겠죠? 뭐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이런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서울식물원이요? 네, 서울식물원 오셔도 되고요. 근데 서울식물원에서도 막 팔 수가 있나요, 땅을? 네, 프로그램으로 치유하시고 이 가드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테라스에서 화분을 가꾸시고 그러는 것들, 이것이 결국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식물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식물원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부교감 신경계도 활성화되고 자연 치료됩니다. 어딘가 아프다 회복을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냥 식물원 입장료가 있습니까? 5,000원, 단돈 5,000원. 네, 스타벅스 커피값만 아끼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져.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러한 정원 활동이 스트레스만 줄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일행분들과 함께 서울식물원에 오셨죠? 네, 이러면은 식물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도시에 있으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어쩌다 이렇게 팔꿈치가 닿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가 혹시 모릅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 활동 자체가 나 혼자 즐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활동이 뭐 여러 명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행위 자체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협동심과 책임감도 기르고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일하는 방법, 미리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스트레스가 감소한 상태가 됩니다. 가드닝을 하면 스트레스 줄어들었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긍정적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을 만날 때 더 활발한 상호작용도 하게 되고 기분이 일단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이곳이 식물원이 아니다, 지하철이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기분 안 좋아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식물원이라면 정원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옹기종기 모여 앉아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혹시 오늘 연인과 싸웠다, 서울식물원에 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작용들 때문에 쉽게 화해가 가능하다. 부부싸움을 했다, 긍정적인 작용과 함께 쉽게 화해가 가능하다. 친구들과 싸웠다, 긍정적인 작용과 함께 서울식물원에 오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사회적 어떤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정원에는 하나의 식물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식물이 모여 있죠. 다양한 식물이 모여 있는 이곳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곳에서 몸소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원 활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다양한 과학적 효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느껴지십니까? 네,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나오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네, 오늘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여러분의 마음속 여유처럼 앞으로도 이 서울식물원 그리고 다양한 정원 활동들을 통해서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또 이 정원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동안 뭐 정원 활동을 하는 것 혹은 그런 여의치 못해서 뭐 이렇게 식물원을 찾는 것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효과까지 듣고 나니까 필수적으로 좀 정원 활동을 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이 식물원을 찾아서 좀 내 마음을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 뭐 가족분들끼리 말씀드린 바 같이 뭐 연인분들끼리 많이들 와주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주는 이 편안함과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득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궤도님께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장님께 먼저 혹시 들으시면서 특별히 좀 공감이 갔던 이야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제일 공감 갔던 얘기가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공간으로 제일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에 닫힌 공간 안에 있다가 밖에 외부에 나오고 또 자연에서 저희가 얻는 에너지 또 힐링 자체가 저희 마음을 굉장히 완화해 준다는 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저도 그렇게 그럼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싸우고 나면 네. 정원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싸우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네. 싸우셨어요? 싸우지 마세요. 네. 저, 싸우고 오신 분들은 식물원을 걸으시면 화해가 됩니다. 화해가 안 된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와서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싸운다면 바로 좀 풀릴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연인 혹은 부부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싸우면 식물원까지 오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잘 설득을 해서 이제 식물원에 오시면 또 원활하게 화해를 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언제 싸울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자주 오면 혹시 싸웠을 때 식물원이면 바로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또 중요한 포인트죠. 꼭 식물원이 아니고 서울에는 곳곳에 매력가든 뭐 동행가든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일상에 가까운 곳에 어딜 가든 매력가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정원을 찾아보시면 어디서나 화해가 가능합니다. 네, 좋은 꿀팁을 또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좀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예를 들어서 뭐 다툼이 좀 일어났다, 혹은 서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폐쇄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빌려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좀 좋은 곳에 가서 정원도 보고 산책을 좀 하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시면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요. 같은 질문 우리 전시원 실장님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병실 그 환자들 비교하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그 정도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가드너들 그리고 식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좀 자부심과 어떤 힘을 얻게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식물 매니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물 주고 식물 물 주고 이제 뭐 많은 그 노동을 하고 집에 가도 집안에 있는 또 식물들을 케어하는데 그때 또 위로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식물들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 일상 자체가 많은 그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그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시선은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그 궤도님께서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게 사실 정신과의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정말 와닿게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암 환자에게도 이렇게 정원을 보는 것 자체가 뭐 통증, 뭐 치유력 이런 것들을 높여준다고 돼 있는데 사람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부터 정원을 그리고 식물원을 많이 찾으셔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는 시민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산이 점점 더 좋아진다, 식물이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히 그게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해서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궤도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과학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공통 질문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원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은 치유 경험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 궤도님께 먼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개인적인 치유 경험.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치유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상처가 났었는데
상처가 좀 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알로에를 바로 썰어서 식물 직결 처형하고 저에게 그 알로에를 붙여주셨는데 정말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이 진정한 직접적인 치유 효과. 네. 하지만 식물은 또 자라니까요. 네. 그리고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됩니다. 참 고마운 치유 경험이었고요. 그 외에 간접적인 경험은 또 너무 많죠. 네. 너무 잔인했나요, 원장님? 식물의 효능 중에서 그런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능, 그럼요. 약용 식물이 그래서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요. 네, 다들 샐러드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치유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또 생각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약간 치유 경험이 아니라 치료 경험을 전해주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그 조성호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 그러니까 정신과에는 이제 트라우마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트라우마를 받으신 분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안정화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것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편안하고 릴렉스되는 그런 장소를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절대 그냥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도 그 앞에서 같이 먼저 시연을 하고 이제 트라우마 환자분들을 안정화를 시키도록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트라우마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될 때 제 개인적인 안전지대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그 집 베란다에 정말 이렇게 빼곡하게 식물을 이렇게 많이 키우셨거든요. 뭐 난이나 소나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주말에는 농장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뭐 이런 데들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정말 인상적으로 생각나는 장면 하나가, 이게 베란다에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푸릇푸릇한 그런 생명체들이 있었던 그 기억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트라우마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안정을 단단하게 하지 못하면 같이 이렇게 물에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기억 덕분에 환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트라우마를 치료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드닝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실제로 믿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개인적인 치유 경험을 넘어서서 이 환자분에게도 이 치유를 통해서 또 다른 치유를 전하고 계시니까 아주 또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두 분 외에 우리 또 실장님과 원장님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치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같은 질문 우리 원장님께 그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직장이 식물원이다 보니 항상 이렇게 식물을 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 공간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저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계속 연결된 거에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사무실에 자그마한 베란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식물들을 놓고 거기에 물을 주고, 때로는 거기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스트레스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원리로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치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박수가 또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질문 우리 실장님께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 그 정원에서 일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뭐 그 제일 그래도 손꼽는다면,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원을 열심히 만들거든요. 꽃도 많이 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 업무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관람객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만든 정원을 이렇게 되게 행복해 하시면서 꽃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또 때로는 이제 저희가 찍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저희가 이제 고생해서 흘린 땀만큼 저희가
방문객분들한테 받는 치유 효과가 아닌가, 예,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정원이 주는 어떤 효과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거나 나에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긍정적인 기운이 주변에도 많이 전파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힐링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네. 좀 가드닝 치유 간증 집회 같은 느낌이에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전 좋았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그 다음 질문은 답변을 하시기에 조금 생각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질문인지 말씀을 드린 이후에 다른 질문 먼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라도 나만의 정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개인 질문 드릴 때 답변하지 않으시는 패널께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개별 질문을 우리 박원순 실장님께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정원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 적용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원을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가장 큰 게 이 두려움이실 것 같아요. 그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혹시 식물을 키우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용기 있게 다양한 식물들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이 죽음이라는 것이 1년생도 있고 2년생도 있고 뭐 열애 살이 식물도 있지만 주로 이제 빠른 번식 속도를 통해서 종자라든지 이 삽수라고 하죠. 이 가지 하나만 있어도 또는 뿌리 조각만 있어도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식물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시고 뭐 요즘에 뭐 꽃다리를 건넜네, 무지개 다리를 건넜네 이런 표현 하시면서 이 식물 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과감하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 혹시 우리 원장님께도 조금 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도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식물을 굉장히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식물이 되게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양재동을 가시던 어디 가서 내가 봐서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걔를 과감하게 사서 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또 이렇게 수집해서 가다 보면 그게 가드닝이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누구든지 마니아가 될 수 있고 식집사가 될 수 있는 게 식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제가 요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게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러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걸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요거는 너무 예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사무실에서 베고니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베고니아가 잎 종류의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잎 무늬도 다양하고 꽃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잎을 어디서 예쁜 거를 하나를 잘라다가 키우면 걔가 번식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내가 한 포기가 두 포기가 되고 두 포기가 세 포기가 되면 옆에 친구도 또 나눠주고 또 새로운 거 서로 나눠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한 재미로 베고니아를 추천해 드리고요. 혹시 마당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라스 종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라스는 겨울에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식물원에 그라스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라스는 키가 아주 큰 거에서부터 아주 작은 미니종까지 그리고 뭐 정말 바람에 휘날리는 그 모습도 되게 아름답기 때문에 정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귀퉁이에 그라스를 한번 심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소개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뭔가 저도 한번 당장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도 같은 질문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흔둥이라는 그 표현을 좀 뭐 이렇게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 흔둥이, 흔한 식물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많이 키우셨던 어디 집안 한 구석에는 항상 자라고 있었던 식물들이 화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을 잘 더듬해 보시면
그런 식물들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그 뭐 아레카야자라든지 고무나무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물 요구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원장님 베고니아 얘기하셨는데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그 꽃이 있습니다. 꽃이 개화기가 굉장히 길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 한 장만 있으면 또 번식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너무 어렵지 않게 또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뭐 흔둥이, 꽃다리 이런 식물에 관련된 신조어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반려식물 그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이 반려식물을 또 많이 이제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뭐 이렇게 산업화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 짜는 거, 그다음에 전시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궤도님께 개별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딥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원 가꾸기가 사람에게 주는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고,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전해주셨는데, 이 미래에는 디지털 정원 같은 이 가상 정원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정원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복잡한 화학 작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촉감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디지털 정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시각적인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하느냐. 예, 뭐 8K 정도의 화질로 하면 사실 거의 실제랑 구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의 와 진짜랑 똑같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시각적인 것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뭐 시각이나 후각이나 뭐 촉각이나 뭐 이런 다양한 다른 감각들이 좀 적용이 될 수 있어야지 디지털 정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능은 하나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요거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뭐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 어떤 공기라든지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 과연 디지털 세상에서도 똑같이 구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조성호 원장님께 그 앞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 활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좀 어떨지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궤도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 신체적으로는 이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뭐 혈압을 낮춘다.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춰서 스트레스 로딩을 좀 줄인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골다공증 예방이나 이런 것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것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올리는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부정적이라는 건 이제 뭐 우울이나 불안,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긍정적인 것으로는 어떤 인지 기능, 주의 집중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 좀 더 행복한가라는 이런 연구들이 미국에서 80년, 90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인간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잘 늙기 위한 연구 이제 노화 조건으로 신체 건강 플러스 이제 정신 건강이라고 하면서, 정신 건강 요인으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패나 좌절에 대처하는 자세 혹은 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드닝이나 원예 활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한 태도, 이제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역시 원예나 가드닝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패를 잘 극복하는 사람은 사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 많이 해본 사람인데, 식물을 키우는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끊임없이 조금씩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정원을 가까이 하면 혹은 자연 활동을 많이 하면
잘 늙는 것, 좋게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가드닝, 또 나만의 정원을 꾸미게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실패하고 다시 극복하고 또 내가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만큼 또 이 식물이 보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답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느끼면서 자신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사전에 살짝 예고를 드렸듯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정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 우리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미처 생각을 생각할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저는 너무 많은데 네. 다 또 뻔한 대답이면 또 재미없으실 것 같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 하루 종일 그 꽃을 이 적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렇게 꽃을 따주는 작업이 꼭 그 정원에 꼭 필요한데 하루 종일 꽃을 딸 것 같아요. 꽃을 따면서 시든 꽃을 좀 이렇게 따주면 새로운 꽃이 더 많이 생기는 정원 이제 가드닝의 어떤 팁인데요. 그래서 그런 꽃을 따면서 그 꽃멍이라고 하죠. 그냥 멍하게 꽃을 따면서 또 벌이 날아오거나 나비가 날아오면은 이제 또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이라면 그렇게 보내고요. 뭐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활동을 한다라면 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뭐 가든 파티도 해도 되고 뭐 독서 모임을 해도 되고 음악회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또 그런 지금 말씀을 살짝 해주신 게 우리 또 수목원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꽃을 따면서 꽃멍을 해보겠다. 네, 이런 힐링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원장님은 혹시 이런 시간이 생긴다면 어떤 걸 하실까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식물원에서 정말 즐기시는 분을 한 분 뵀어요. 저쪽에 넘어가면 저희가 소나무가 쭉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돗자리를 까시고 딱 정자세로 책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나도 정말 혼자 있으면 어디 숲속이나 그렇게 가서 돗자리 깔고 독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순멍 또는 아니면 거기서 조용히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벌써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성호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활동 하실까요? 저는 이제 집 근처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제 가까이에 창덕궁이 있거든요. 이제 창덕궁 안에 이제 온실도 있고요. 거기 이제 연못도 있습니다. 원당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하고 거기를 거닐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연못과 나무를 그냥 쳐다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장소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와 힐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질문 우리 궤도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 부담이 좀 많이 되고요. 네, 한 20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그 보낸 식물이 있습니다. 선인장은 키우기 쉽다 그래서 선인장 보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끼는 마음에 물을 자꾸 주니까 점점 이 친구가 투명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더 물을 주고 그러다 결국 점점 투명해진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픈 마음이 아직도 이제 저에게 있어서 하루 종일 식물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먼저 간 이 선인장 친구들이 선인장이 많은 곳에서 선인장들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물을 언제 줬지? 그때도 아직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인장은 물을 안 줘도 되니까 선인장이 많은 곳에서 좀 취침을 취하지 않을까. 하루 종일 한번 푹 자고 싶습니다. 네, 그때 그 미안함을 담아서. 사실 자고 싶다는 얘기죠, 그냥. 그죠? 네, 재밌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힐링이 되는 답변이 있는가 하면
선인장과 알로에 같은 재미난 에피소드도 궤도님께서 아낌없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은 활동들을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미성 원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정원에 이 어떤 식물이든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면 그 상상 속 식물이라도 좋고요. 무엇을 좀 키우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상 속 식물이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식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원전 5,500만 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지구가 무지무지 따뜻했대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굉장히 지구가 따뜻했었는데 더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빙하기가 왔잖아요. 그 빙하기의 원인이 된 식물이 지금 양치 식물 중에 이제 물개구리밥의 원조 조상격 되는 식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너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지구가 빙하기가 왔대요. 어떻게 보면 가설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 식물이 지금도 있다면 저는 서울식물원 호수에다 심어서 이 지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는 그런 답변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토크 콘서트가 좀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요 질문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은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진 질문이거든요. 그 정원에서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정원에서 읽었을 때 더욱더 감명 깊게 왔던 책이 있는지, 혹은 지금 만약에 내가 아까 생각했듯이 나만의 정원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 책을 꼭 그 공간에서 읽고 싶다,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패스. 좋아요. 네, 혹시 바로 떠오르는 어떤 도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분 다 생각을 깊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조성 원장님께. 네. 저는 이제 사실 소설이나 뭐 이런 책들보다는 제 전공 때문에 마음에 관련한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김건종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있으신데 마음의 6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기본적인 마음에 있는 이제 우울, 불안, 뭐 분노,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굉장히 풀어서 써놓은 책이 있거든요. 이게 정신과 일반 대중에게는 사실 그렇게 친숙한 책은 아니지만 정신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 쓴 수작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어서 좀 아이들의 심리나 자신의 마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실장님. 저 책을 많이 읽는데 갑자기 생각이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림학자 숲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책을 한번 추천을 그 책을 저는 읽겠고요. 그리고 저 책 중에 식물의 위로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도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궤도님께 여쭤봅니다. 좀 솔직하지 못하게 지금 좀 너무 어려운 책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토가시 일본의 거장 토가시라는 분의 헌터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헌터 오래 기다렸는데 헌터 신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번역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실은 뭐 재미로 한 말씀이고요. 식물이라는 우주라는 책이 있어요. 네, 최근에 재밌게 본 책인데 그 식물학자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인가, 그게 마치 우리 우주와 같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제가 좋아하는 우주와 식물을 연결한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네, 헌터를 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미성 원장님. 네. 저는 그 총균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책 보시면 이제 식물이
인류에게 준 그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계시면 잠도 굉장히 잘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숲에서 총균세를 읽으시면 잠도 잘 오고 다음날 머리도 맑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추천 도서 또 이런 정원에서 읽으면 더욱더 좋을 법한 그런 도서를 추천을 받아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니까 정말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네 분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서울식물원이라는 이 멋진 공간, 또 서울이 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원 관련 정책이 좀 있는지 우리 박미성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는 지금 정원으로 시민과 지구가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어원으로 보면은 이제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뜰을 얘기하는데요. 서울 자체도 외사산, 내사산, 그리고 안에 한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정원의 모습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연성과 정원성을 높여서 좀 더 시민들이 행복하고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왜 정원도시인가라는 데 다들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왜 저희가 정원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냐면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 3만 달러 정도가 되면 실제로 가장 이제 관심이 가지는 부분이 문화라든지 건강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 또는 이제 초저출산 그리고 고립이라는 그런 사회적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그 정원의 치유라든지 회복 능력에 대해서 오늘 내내 이제 이야기를 나눴듯이 그런 현대 사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정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원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 프로젝트 속에는 저희가 이제 어딜 가든지 도심 곳곳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 매력 가든을 만날 수 있도록 매력 가든도 만들고 또 어린이라든지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행 가든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식물원에도 해봄정원하고 햇살정원을 새롭게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서울 시내 곳곳에 이러한 해봄정원, 햇살정원이 한 1,007개 정도 2026년 되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리적인 정원 말고도 이런 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힐링할 수 있도록 가드닝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가드닝 스쿨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식물원에서는 뭐 어린이서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집 가까운 곳 어디서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앞전에 제가 궤도님의 발제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원 활동은 정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뭐 사회적 문제도 많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 이 국가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보는 일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정원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프로젝트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힐링하시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주 다양한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